답형 12번째입니다. 무한대 모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참 난감하죠. 네, 무한대 모선이 뭐야? 네, 모선 지금까지 한 거 알겠는데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모선까지는 알겠는데 무한대 모선이 뭐지? 네. 자, 우리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토이스토리 픽사에서 만든 첫 번째 그 애니메이션 그 3D 애니메이션 만든 첫 번째 영화였죠. 토이스토리에서 그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애가 점프를 할 때 이런 소리를 외쳐요. To infinity and beyond. 네, 소문자. 네, 뭐뭐로죠. 무한대 그 너머로. 무한대 그 너머로. 그렇게 하면서 뛰어요. 점프를 할 때. To infinity and beyond 이러면서 뛰거든요. 이때 나오는 요 무한대가 infinite에서 나온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뭐로니까 부사겠네. 부사겠네. 아닌가? 투니까. 자, 우리 품사는 제낍시다. 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자, infinite가 그 무한대에서 나온 거고, 버스는 우리 어떤 이것도 이제 영화적인 개념인데 어떤 우리 왜 모선 들어가는 걸 다 이게 한꺼번에 전송한다고 해서 버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그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스파이더 버스, 유니버스 그 벌스는 이겁니다. 유니버스는 이거고 스파이더 버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다 벌스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요. 네. 그 버스는 그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유니버스의 벌스였습니다. 네. 치우시고 네. 버스라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이런 거 있죠. 버스가 사람을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보내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도달하는 그런 걸 버스라고 그래요, 보통. 네. 그래서 무한대 모선인 무한대 우리 그 모선이 이제 왜 지난 설명처럼 전력이 중간에 들어오는 게 있고 빠져나가는 게 있고 이 전체를 요거를 모선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전력을 전체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이런 거를 모선이라고 하고 그 버스에다가 무한대 모선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자, 무한대 괜히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해봤지만 무한대라는 거 보기 위해서 자, 개념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나온 개념이 아시겠지만 이 모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쭉 나오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에 뭐 또 다음 부하가 있고 뭐 이렇게 또 가다가 이쪽 부하가 있고 부하가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부하가 위상이 차이가 나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률이 안 좋거나 역률이 필요할 때 뭐 이렇게 이런 정도 필요할 때 여기 삼성 모터다 뭐 이래버리면 진짜 역률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역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콘덴서를 이제 첨부를 할 수 있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계산을 하려면 얘 들어갈 때 위상 틀려지고 얘 들어갈 때 위상 틀려지고 그럼 전부 합해서 또 역률 틀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계산할 때 종합 역률 구하는 거 생각나요? 종합 역률? 이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용률하고 부하율하고 역률하고 그리고 부등률 네. 이런 거 쭉 계산하다 보면은 우리 수용률은 곱하기 앞에 들어가고 전 부하가 들어가고 수용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등률 들어가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역률이 동일하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역률을 역수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구해주지만 이게 만약에 역률이 다 다르다 부하마다 역률이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마지막에 여기다가 종합 역률로 구해주죠. 왜냐면 역률을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때 쓰이는 게 종합 역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해석하기가 할 때마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역률이 이 부하마다 다 틀리면 위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위상차가 생기는 것 때문에 또 해석이 또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전압 들어갔는데 전류가 위상차가 생겨버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일단 딱 그런 거 나오면 계산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 자체가 전기 기술자에게도 편안한 개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에 그냥 이런 가정하에서 해석하겠다라는 걸로 그 개념을 만든 게 바로 무한대 모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 모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자, 일단 무한대 모선이라는 거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부하가 몇 개가 붙어도 이 부하에 대한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무한대 모선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모선 자체가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아무리 갖다 붙여도 전력의 손실을 갖는 거나 전력이 뭐 다운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는 개념을 먼저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선로 손실이 생기면 선로에서 손실이 생기면 또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내부 모선 내부 쪽 이쪽의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인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하가 늘어나든지 말든지 전압이 변동이 없어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 전기 판넬 보면요. 부하 막 올라갈 때는 전압 떨어져요. 네. 전압이 우리 삼상 380V 보통 알고 계실 텐데 어떨 때는 이게 395V까지 올라가고요. 부하 많이 쓰면요. 375V까지도 내려와요.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부하에 따라서 전압의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동이 생겨버리면 또 해석할 때 또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자 1번 저항이 발생되면 선로 손실 발생이면 복잡해지니까 내부 임피던스 제로인 완전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압 강화가 아무리 이걸 갖다 붙여도 부하를 갖다 붙여도 전압 강화가 없는 전압 크기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역률이 다른 부하를 갖다 붙여도 위상이 변하지 않는 요런 모선을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관성 정수가 크다라는 거예요. 뭐가 갖다 갑자기 탁탁 붙어도 관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성이란 건 이런 거죠. 커다란 돌이 굴러갈 때 영원히 굴러가려는 힘, 그게 관성인데 여기에 뭐 마찰력이 생기든 뭐 바람이 불든 뭐 온도가 어떻든 이 관성에 영향을 안 주는 이 관성 정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부하가 아무리 갖다 붙여도 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관성 정수가 크다는 의미고 그러려면은 부하에 따라서 저항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임피던스가 제로여야 되고 부하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압 크기가 동일해야 되고 부하에 따라서 위상이 차이 나지 않아서 위상이 변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성 정수가 크다는 거고 이거를 만드는 개념을 무한대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인파이나이트 버스라고 합니다. 자, 특징은 요거 세 개네요. 내부 임피던스 제로, 전압 강화 없음, 위상 변하지 않음.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관성 정수가 큰 전원 그러면 그걸 무한대 모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 됐죠? 요거 외우는 방법 있어야 되나요? 자, 뭐 굳이 이거를 두 문자를 외우시려면 무한대 도선의 무자, 임피던스의 임자, 전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압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네, 그죠? 네. 그리고 위상, 위자. 이게 네 개로 한번 해보죠. 자, 우리 그거 하죠. 우리 누구한테 일을 맡기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 책임 떠넘기려고 남한테 떠맡기는 거, 그런 걸 많이 하죠. 그거를 우리는 나쁘게 말하면 책임 떠넘기기, 좋게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면 그걸 위임이라고 하죠.
예. 누구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돈은 안 주고 그냥 책임만 넘기려고 하니까 그게 나쁜 거죠. 네. 이런 걸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임. 누구한테 위임하다. 네. 그런 걸 위임이라고 하고. 근데 나 맡기 싫어. 아, 나 저거 하기 싫은데. 근데 자꾸 맡기는 거야, 이 사람이. 아, 내 돈 많이 줄게. 아, 좀 해줘. 그러면서 무언의 압박을 막 하면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의 압박으로 위임을 해요. 무언의 압박으로 위임을 합니다. 무압 위임입니다. 무압. 무언의 압박으로 위임을 하는 거. 네. 무한대모선이고요. 전압. 강화가 없어야 돼. 접합이라고 썼네. 전압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전압이 그대로여야 되고요. 크기 변화 없어야 되고요. 위상차가 생기면 안 되고요. 임피던스가 제로여야 됩니다. 저항이 생기면 전압이 떨어질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네, 요래서 네, 이렇게 네 개죠. 무압 위임, 무언의 압박으로 위임합니다. 이런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 떠맡을 때. 자, 억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외우실 분 외우시고 그냥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은 굳이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몇 번째죠? 네, 단답형 12번째 네, 마무리합니다.